안녕하십니까.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대체 휴일로 3주 만에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뵀는데 10월달 좀 많은 변동성 주는데 제가 월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좀 안전하게 좀 이렇게 리딩을 했어야 되는데 그놈의 휴일 때문에 오늘에야 만나게 됐습니다. 자, 10월달 증시 변동성 참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월달 증시 좀 하락과 변동을 줬지만 지난주 후반부터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까라고 했을 때 좀 변동 요인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한 변동 요인을 잘 이겨내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첫 번째 게 미국의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이 부분 같은 경우 12월 달로 연장되면서 오히려 이 자체가 크게 시장을 짓누르는 요인은 되지 않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양안, 자, 이 부양안 같은 경우도 지금 1조 2천억 달러하고 또 이제 3조 5천억 달러. 근데 이 3조 5천억 달러 같은 경우는 1조 9천억 달러로 좀 줄이면서 좀 해결안을 만들어 가려고 지금 하고 있죠. 왜 이 부분이 좀 시장에서 조금 이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이견이 있는 거예요. 이견이.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만 좀 해결되게 되면 시장은 조금 더 멋지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1조 2천억 달러, 그다음에 3조 5천억 달러는 제가 볼 때 1조 9천억 아니면 2조 3천억 달러로 줄어들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요거는 공화당 쪽에서 원하는 것이고 요거는 민주당 쪽에서 원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프라 투자 쪽이고 여기는 국민복지 플러스 신재생 쪽이에요. 그러면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라고 했을 때 금액을 확 줄였기 때문에 될 가능성은 높고 얘가 클로징 되는 시점은 10월 말 아니면 얘 또한 11월 초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미증시는 계속해서 안정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미국의 문제는 크게 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기업도 실적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따 이제 차트 보겠지만 매우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많이 대두됐던 게 전력난이죠. 유럽하고 중국의 전력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로부터 석탄 이것을 뭐 수입 안 한다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자충수에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전력난이 왔고 유럽 같은 경우도 참 얘네 같은 경우는 신재생 쪽 풍력 쪽으로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됐어요. 왜? 북유럽 쪽에 바람이 안 불었대요. 거기는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풍력 원만한 풍력으로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무풍지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석탄은 쓸 수 없고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그냥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또 시장에서는 이상한 또 뉴스가 나와 있는데 한번 좀 보면 자, 이 전력난에 대한 시각이 우리나라하고 월스트리트 저널하고는 좀 달라요. 위에 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청정 에너지 투자 확대의 기회로 봐야 된다. 결국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면 풍력, 태양광이면 태양광 얘네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건 더 확대해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을 더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게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야기이고 우리나라 조선땡땡일보는 신재생 에너지를 과신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똑같은 것을 이렇게 보느냐 이제 저렇게 보느냐인데 결국 중요한 것은 뭐 일정 부분 신재생 에너지를 좀 빠르게 과하게 드라이브 건 부분은 있어요. 좀 밸런스를 좀 맞췄어야 되는데 못 맞춘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결국 시장이 나아가야 될 부분은 이쪽을 늘려야 될까요? 안 늘려야 될까 할 땐 200% 늘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지구를 위해서 늘려야 돼. 근데 이 늘리는 과정 속에서 얘만 가지고 했을 때 경제가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원전에 대해서 지금 프랑스가 먼저 스타트를 걸었어요. 원전 우리 다시 좀 드라이브 걸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일본도 우리도 원전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야 돼. 그랬더니 이제 또 영국까지 원전에 대해서 결국 얘하고 맞닥뜨려서 뭐 화력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안 되고 오히려 친환경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 원전으로 일정 부분을 커버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는 게 또 지금 시장의 공감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3주 전에 원전 관련된 종목 몇 개 설명드리면서 이들을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따가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부연해서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좋든 싫든 우리 이 신재생 에너지와 이 원전에 대한 부분을 우린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종목을 찾고 또 나아가야 된다는 건 틀림이 없어요. 아까 우리 미국 쪽 봤으면 미국에서 1조 9천억에서 2조 3천억 달러 얘 기본적으로 국민 복지지만 플러스 여기에 신재생 관련돼 가지고 투자가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에서 하고자 하는 이게 되게 되면은 결국 신재생 관련 쪽으로 투자가 확대되면서 그쪽으로 또 종목들 모멘텀이 발생할까요라고 했을 때 분명히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조금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요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차트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미 3대 지수입니다. 미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어요. 멋지게 60일 이평선을 빵빵빵 다 치고 갔습니다. 자, 차트 보면은 결국 맨 위에 게 이제 S&P 500 여기 봐요. 60일 이평선 치고 올라갔죠. 그다음에 다우 60일 이평선 치고 올라갔죠. 나스닥만 살짝 걸쳐 가지고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 202평선 밑에 있지만 얘네들은 지금 202평선은 생각도 안 해요. 60일 이평선을 땅 치고 올라가 줬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주에는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양새가 연출되겠죠. 뭐 미증시 같은 경우도 그냥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자 하는 재료는 아직은 없다라는 거죠. 부양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 낼 거야. 이제 시간 문제야. 그러면 그 도장 찍기까지 시장이 어떻게 돼요? 다시 신고가가 나오는 거지. 근데 아직은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이견이 있고 그러한 부분이 결국 부양안에 대해서 조금은 험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이 시장 분위기니까 미증시도 결국 60일 이평선을 다 치고는 갔지만 얘가 다시 신고가 나올 수 있느냐? 뭐 얘네들은 내가 볼 때 신고가 자리가 그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포복하고 올라가게 되면 다 신고가 나와요. 신고가 나오고 다시 또 조정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고 결국 얘네가 60일 이평선을 치고 올라갔다라는 건 결국 이 60일 이평선을 어지간해선 치고 내려오기보다는 좀 공방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더욱더 시장은 견조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미증시가 이렇게 견조하게 가는데 우리 증시만 쿵쿵 떨어진다고 해서 거기서 겁먹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시장은 언제든지 하락해요. 근데 그 하락하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도망가고 허구한 날 손절 치다 보면 날새요. 손절도 한두 번 치다 보면 막 우리 급락장 나오는데 거기다 대놓고 손절 계속 쳐봐요. 어떻게 되나? 그 다음부터 주식 못해요. 잘 보자고요. 자, 이 위에 게 거래소고 밑에 게 코스닥이에요. 자, 보면은 결국 뭐 이러한 급락 나올 때 손절 쳐봐요. 그럼 바로 또 반등 나오면서 아유 괜히 손절 쳤네. 결국 손절 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사. 그래 놓고 이런 자리에서 더 가겠지 하고 산 다음에 또 이렇게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아따 또 물렸네. 또 손절 쳐. 그럼 손절 치다가 날새. 그래서 손절이라는 건 진짜 매일매일 그냥 단타 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나 손절 치는 거지
지금 시장에서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면서 가야 할 종목은 자꾸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분할 매수한다고 해가지고 막 비중이 40%, 50%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처음 살 때는 5%부터 시작해야죠. 그래서 맥시멈 15%. 그게 가장 좋은 비중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종목한테 휘둘리지 않아요. 시장한테도 안 휘둘려. 오히려 5% 샀는데 얘가 예쁘게 조종조 더 사라네. 결국 뭐 이런 자리에서도 더 사. 예. 분명히 이 자리에서 또 사면은 회복돼요. 회복돼.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금 시장은 올라갈 때는 사는 게 아니에요. 비중 축소. 조정 시 매수요. 왜? 지금은 그냥 박스장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거기다 대놓고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산 것들을 비중 줄이거나 매도 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딱 좀 기다려봐요. 시장 떨어지나 또 떨어져. 그럼 거기서 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하락할 때도 이걸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 미증시를 보면은 미증시가 안 죽어. 그럼 우리도 일정 부분 조정 주고 올라가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측을 못하고 그냥 시장 하락하니까 그냥 맨날 그냥 현금만 100% 만들 그 주식 안 하겠다라는 거지. 나도 우리 회원님들한테 일정 부분 현금 가져가요. 왜? 하락했을 때 딱 새롭게 사가지고 수익 내야 되니까. 그러나 안간해가지고 손절이란 없어요. 그렇게 떨어지는 것도 없지만 결국 떨어지면 또 더 사야겠다는 비중을 가져가게 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손절보다는 오히려 하락이 기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 어디까지 반등할 수 있을까? 결국 지금 차트 흐름 보면 코스닥이 조금 더 낫다라는 게 지금 200하고 600하고 다르죠. 얘는 여기 뭉쳐 있고 얘는 아직 있어요. 그래놓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2평선을 지금 올라타려고 해. 그럼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일단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지. 결국 미증시가 이번 주에 61이평선을 견조하게 흘러가게 되면 우리 증시도 일단 61이평선까지는 그냥 열어놓자. 결국 얘가 치고 가든 안 가든 일단 이 근처에 오게 되면은 현금을 또 좀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면 얘가 치고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것도 결국 올라갔다 떨어져 이 61이평선을 지지해 줄지 아니면 떨어지면서 이 올라간 거의 절반 아니면 3분의 2 여기까지 내려올 건지 그때 시장의 뭐 강도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접근하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에 포커싱 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좀 목표를 높이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마다 비중 줄이면서 현금화를 하자. 현금화를 하자. 뭐 내가 좀 현금이 많아. 그러면 뭐 조금 공격적으로 사가지고 이걸 볼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갔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항상 처음 살 때는 2번, 3번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비중을 맞춰서 사면 되고요. 지금 시장이 어떤 섹터가 가느냐, 그럼 그런 sek터 쪽에 종목을 사는 거예요. 결국 지금 가장 핫한 이 원전에 대해서 이따가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도 그런 애들 사도 돼요. 사도 돼. 왜 사야 되는지 그건 또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텐데 사도 된다. 좀 보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올랐다 내렸다 할 것이고 결국 우리 시장 이제 월봉 보면은 조금 제가 방향을 잡아드린다면 자 이제 우리 월봉을 한번 보면요. 지금 아래꼬리 달고 가죠. 얘가 이제 양봉 치고 딱 가면은 아마 11월 달에는 다시 좀 더 올라갔다 윗꼬리 달고 오히려 이제 11월은 또 음봉 나올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즉 정강 후약이 될 수도 있어요. 11월 달은 그래서 이 10월은 내가 방송에서 그랬어요. 좀 변동 주지만 아래꼬리 달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10월은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좀 고점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매물 쏟아지면서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음봉 만들 수도 있다. 그게 제가 보고 있는 10월, 11월이에요. 결국 그냥 이 월봉만 보더라도 우리 증시는 그냥
박스예요. 박스. 그래서 얘가 또 여기서 거의 이 월 초 저점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 상단까지 갈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 놓고 결국 여기서 빌빌빌 되는 거지. 이 시장이 이러한 흐름이 저는 내년도에도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결국 우리 시장이 여기서부터 이제 1월이니까 보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빌빌빌 내려갔다가 다시 좀 올라가. 그럼 어때? 완벽한 이 박스야. 그럼 여기서는 분명히 이 시멘트 건설주 움직여줬고 여기서는 뭐 포스코 네이버 카카오 올라가줬고 여기서는 2차 전지들 올라갔고 또 여기서 잠깐 경협주 올라갔고 지금은 뭐 또 컨텐츠 관련된 애들이 또 좀 일정 부분 올라가. 자, 그러면 11월 달부터는 뭐가 갈 거야? 여기에 이제 초점 맞추면서 우리가 분위기 잡고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원전 왜 여기가 중심이 돼야 되느냐? 이제 11월 달 되면 아마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대선 주자 나왔죠? 야당은 빠르면 10월 말, 이제 11월 초면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대선 주자가 양당에서 땅땅 나오면 어떻게 돼? 이제 서로 이제 물고 뜯고 하는 거죠. 예,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정책주 나오고 그러면서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연출돼요. 그렇기 때문에 11월부터 내가 봤을 땐 아마 내년 1월 아니면 2월 한 3, 4개월은 좋든 싫든 대선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정 부분 시장의 중심이 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종목을 잡아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자. 그것만 알면 돼요. 일정 부분 올라가가지고 좀 상단이 보여. 그럼 현금 좀 만들면 돼요. 현금. 100% 현금? 그건 주식 안 하겠다라는 거고. 그냥 기본적으로 20, 30% 현금만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떨어져, 공포죠. 마이너스 한 8% 정도 빠져. 그때부터 이게 저점인지 좀 확인을 좀 해야 되지만 분할 매수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영락 없어요. 지금 시장이 그냥 무턱대고 떨어질 시장 아니다라는 거지. 아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걱정보다는 지금 시장이 뭐가 가느냐. 그걸 잡아가지고 우리가 매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좀 몇 개 섹터에 대해서 오늘 삼성전자, 셀트리온, 그다음에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삼성전자 보면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냥 이 차트 보면서 제가 한번 가볍게 이야기하면 결국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요거 빠지는 게 몇 퍼센트 빠졌을까요? 한번 재볼까요? 재보면 한 달 동안에 얘가 빠진 게 12%예요. 그리고 8월 달에 여기서 빠진 게 몇 퍼센트냐면은 18%야. 즉, 이 8월 달에 얘가 여기서 고점 만들고 얘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이 D램 가격이 현물하고 고정 그 가격이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여기서부터 SK 하이닉스하고 얘가 이렇게 빠진 거예요. 삼성전자가 17.8% 빠졌죠. SK 하이닉스는 여기서 여기까지 27% 빠졌어요. 그러니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반도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나라 경제에서 이 반도체가 차지하는 건 내가 볼 때 3분의 1이에요. 우리 증시 종목수 여기서 볼 때도 3분의 1 정도는 반도체가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가 어느 시점에 얘가 제대로 갈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보고 있는 건 여기서 반등 나오지만 한 번 더 죽여서 6만 원 깨. 그럼 그게 바로 저점 나오고 신용 나오고 투매 나오고 저 9만 원에서 샀던 8만 8천 원에 샀던 그 사람들이 들어서 못해 먹겠네 하고 파는 그 가격대가 결국 삼성전자 바닥 나오고 그때부터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비롯한 이 반도체 섹터는 제가 봤을 때 내년에 한 번은 크게 한번 죽이고서 갈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 가듯이 반도체도 분명히 갈 수 있는 섹터가 있어요.
어떤 섹터냐? 그거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 이따 공개 방송에서 아주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텐데 결국 반도체에서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건 비메모리 쪽이에요. 메모리가 아니야. 왜? 메모리 쪽은 어차피 삼성, SK가 시장 꽉 잡고 있는데 얘가 시장에서 매출 구성은 30%밖에 안 돼요. 비메모리가 70%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아직 매출이 소소한데 여기서만 콱 올려버리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은 커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에서 계속 비메모리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한 건 분명히 갈 건데 내가 봤을 때 한 번 더 죽이고 간다라는 점만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만 뉴스 보면 막 공매도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쩌겠어요. 일단 뭐 이쪽으로 수급이 안 들어오는데 지금 이 셀트리온도 보면 지금 차트 흐름 보면 나름대로 이게 바닥 만드는 것 같은 모양새는 주지만 결국 여기서 가다가 못 올라가고 깨지면 얘는 또 이만큼 한 번 더 빠진다는 게 최소한 절반은 더 빠져야 방향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셀트리온 분명히 이 공매도 얘네들이 주요한 타겟으로 삼고 가고 있고 이제 좋은 뉴스가 나와도 안 가. 그럼 얘는 좀 시간을 두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세세한 건 또 이따 이야기하고 결국 이제 끝으로 우리가 이제 원전 관련돼 가지고 이 종목들 보면은 이때 한번 시세를 줬어요. 순서적으로 줬죠. 결국 한전기술이 먼저 한번 작업 주고요.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주고 그 다음에 한전산업이 줬어요. 그럼 얘네들 결국 순서대로 가는데 지금 보시면은 61평선 땅 치고 갔어. 아유 이거 더 갈까요 안 갈까요? 이거 겁나서 못 사겠어요. 네, 그러니까 두 번 사라는 거예요. 가다가 한번 죽일 수도 있어요. 왜? 어차피 종목들이 죽여야 올리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고 그냥 올라가서 신고가 나오면 비중 줄이고 조정 줘? 그럼 한 번 더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든지 신고가 보자. 이 원전 관련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남은 시간이 몇 분인가요? 예. 그러면은 이 원전은 분명히 작은 종목들도 있어요. 작은 종목들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하지 마시고 그냥 똘똘한 거 하고 결국 원전도 이야기하면은 지금 소형 원전 쪽으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럼 소형 원전에서 기술력이 제일 대장은 두산중공업이에요. 얘 1등. 그다음에 요새 흐름 보선 한전기술이 2등. 그다음에 한전산업이 3등.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얘네들은 우리 대선 테마에서도 야당이 여당을 물고 늘어질 게 원전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대부분도 왜 원전을 그렇게 짓누를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대선이 막 불붙었을 때 원전은 강한 테마가 형성되면서 지금 저 신고가가 아니라 더 갈 수도 있는 재료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될 섹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왕이면 이렇게 좋은 종목 가지고 우리가 매매하자고요. 더 깊은 얘기는 잠시 후 6시에 공개 방송에서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원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금 회복 프로젝트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